올리브영 특집으로 제가 써본 컨실러 중에 역대급 아이들이랑 베이비 돈 크라이 BBG 담당이 개발 참여를 이 세 개는 진짜 무조건 샵 다녀온 그런 베이스가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뽕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다시 샵 시리즈도 많이 찍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이랑 파우치 털기, 화장대 털기 등 콜라보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좀 새롭게 업데이트된 그런 샵민수템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냥 샵민수템 아니고 올리브영에서 다 만나볼 수 있게끔 올리브영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루나 컨실러 팔레트인데요. 이거는 개발부터 메이크업 아티스트랑 함께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출시 이후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부터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까지 뷰티 고관 여자 분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면 본인만의 컨실러 DIY 팔레트가 있어요. 뭐 컨실러부터 코렉터까지 해가지고 각자 선생님들마다 팔레트가 하나씩 꼭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샵에 가면 대부분 선생님이 요거를 쓰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한 4, 5까지 나온 걸로 아는데 이 1호가 컬러 구성이며 제형 구성이며 진짜 그냥 갑벽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1호를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면 뭐 다크서클 커버, 붉은기 커버, 스팟 커버 그냥 싹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써보면 아, 컨실러 팔레트 하나에도 이렇게까지 많은 공을 들일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 컨실러 팔레트 출시될 때 같이 나왔던 브러쉬인데 이 브러쉬가 진짜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것도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이랑 공동 개발한 브러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둘이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특히나 요런 메이크업 툴 제품들은 아티스트가 개발 참여했다? 그럼 실패할 일이 없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듀얼 제품인데 이렇게 납작한 부분으로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 이 훌렁훌렁한 이 부분으로 블렌딩을 해주는 건데 진짜 그렇게 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컨실러?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쓱싹쓱싹 끝. 이게 아티스트 선생님의 하우투를 좀 반영한 잡티 커버 특화 브러쉬라서 진짜 어지간한 똥손도 쉽게 정교한 베이스를 하기에 아주 제격이에요. 다시 컨실러 팔레트로 돌아와가지고 이걸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다 컬러만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이 용도에 맞게끔 제형이 다 세분화가 돼 있어요. 일단은 제가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린 컬러. 보통 이렇게 붉은기 커버는 그린 컬러로 하잖아요. 특히나 저처럼 얼굴에 열감, 붉은기 많은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 열감 때문에 붉은기가 뚫고 올라와요. 베이스를 아무리 공들여서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열이 올라오면서 붉은기가 그냥 뚫고 올라와 버려요. 근데 그러면서 열감으로 인해서 이게 녹아내립니다. 유분기가 아니야. 그냥 열 때문에 애가 녹아. 그래서 이게 컬러도 컬러지만 제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고밀착 제형이라서 피부에 그냥 착붙이에요. 그리고 컬러를 진짜 잘 뽑았습니다. 이게 약간 녹차 무스 그런 느낌? 붉은기를 진짜 기깔나게 잘 잡아줘요. 이게 막 너무 막 화이티한 민트 컬러여도 안 되고 너무 초록색이 자기 주장이 강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얘가 아주 딱이에요. 하고 이렇게 1차 베이스를 깔고 나서도 붉은기가 이상하게 막 뚫고 올라와 할 때 얘를 살짝 깔아주잖아요. 그럼 진짜 싹 정돈이 됩니다. 붉은기가 싹 눌려요. 제가 일단 반쪽만 커버를 좀 해볼게요. 그러므로 다크서클 커버를 해볼 건데 이 컬러, 이 미디움 피치 컬러가 다크서클 커버하기에 또 아주 제격입니다. 눈가는 얇다 보니까 베이스 제품이 되게 잘 끼이잖아요. 근데 이게 딱 베이스 제품이 끼이지 않도록 되게 촉촉하고 쫀쫀한 제형이더라고요. 다크서클을 가릴 때는 이 애교살까지 오면 안 돼요. 저는 다크도 다크지만 예전에 그 반영구를 했다가 지워서 그런지 그 눈가가 좀 칙칙해요. 눈두덩이 톤이 살짝 고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메이크업을 할 때 눈두덩이 톤을 잘 잡아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은 아이 메이크업이 깔끔하지 못하고 다크서클이 아닌데 다크서클처럼 보이고 약간 뭔가 팬더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그럴 때 이 컬러랑 그리고 이 브라이트닝 컬러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가려주면 아주 딱입니다. 화사해지면서 이 톤 정돈을 아주 싹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가 좀 칙칙한 편이라서 여기를 잘 가려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좀 T존이 강한 분들 여기 눈썹 밑에 눈썹 앞머리 밑부분을 잘 커버를 해주면 훨씬 더 인상이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다크서클 커버할 때 또 주의할 점은 여기 눈 밑에까지 너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살짝 남은 양 정도로만 살짝 터치를 해줘야지 막 여기까지 다 커버를 하겠어 이러고 다 올라와 버리면 아주 꼬막눈이 되어버린답니다. 아예 그냥 나는 이거 싹 커버하고 눈 모양을 재창조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면은 여기까지 너무 타고 올라오는 건 조금 참아주시라.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얘네는 스팟 커버 컬러예요. 근데 어쨌든 사람 피부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컬러로만 내면 누군가는 아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밝은 컬러, 어두운 컬러 이렇게 있고 뭐 하나하나 각각 써도 되고 섞어서 써도 되고 아주 좋아요. 저는 섞어서 써보겠습니다. 얘네는 커버를 위한 거다 보니까 좀 꾸덕한 그런 제형이에요. 이렇게 얹어주고 톡톡톡톡톡톡톡 그냥 얘네로 이렇게 다져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샵을 다니면서 알게 된 스팟 커버 꿀팁이 있는데 저는 지금 베이스 완전히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이거를 쓰는 거라서 그냥 하지만 뭔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다 했는데도 뭐 김이나 잡티나 아니면 자잘한 스팟들이 눈에 띈다 할 때는 파우더 처리까지 하고 나서 스팟 커버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유분기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컨실러를 덧바르면 그게 약간 미끄러지면서 지워지거든요. 커버는 안 되고. 근데 파우더를 딱 처리하고 나서 그 위에 스팟 커버를 딱 해주면 오히려 이게 탁 달라붙으면서 커버가 훨씬 잘 됩니다. 진짜로 제 샵 그거 영상 보면 항상 파우더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커버 해주시거든요. 나는 스팟 커버를 해도 뭔가 커버가 안 되고 닦이는 느낌이다, 지워지는 느낌이다 하셨던 분들은 파우더 처리 약간 살짝 해보고 그 위에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쨌든 마무리 단계에서 스팟 커버를 할 때 컬러를 갑자기 너무 어두운 걸 들어가면 얼룩덜룩해 보이기 때문에 컬러를 좀 잘 맞춰줘야 된다. 제가 느끼기에 이 팔레트의 킥은 바로 이 브라이트 컬러입니다. 요게 킥이에요. 이게 촉촉하고 쫀쫀한 제형인데 단순히 하이라이팅용으로도 좋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다른 컬러들 명도 조절용으로 아주 딱입니다. 이 미디엄 피치 컬러가 누군가한테는 너무 어둡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밝은 피부톤인 분들, 그런 분들은 요거랑 섞어서 써주셔도 되고요. 스팟 커버를 나는 조금 더 밝은 컬러로 하고 싶어 하면은 이 브라이트 컬러로 섞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트 컬러는 하이라이팅용으로 써도 좋고 명도 조절용으로 써도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반쪽 커버를 해봤습니다. 비포, 애프터. 자, 이렇게 컨실러 팔레트로 얼굴의 전반적인 톤 정돈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루나 그라인딩 컨실버터 사용해볼게요. 이거 제가 출시 때부터 내돈내산으로 구매해서 진짜 여러 번 추천했잖아요. 진짜 정말로 꾸준히 잘 쓰고 있는 템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갈아서 쓰는 컨실러 제품이고 이 컨실 블렌더 팔레트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이랑 공동 개발한 제품입니다. 저는 사실 이걸 처음 봤을 때 굳이 컨실러를 갈아서 왜?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감히 루나의 베이스를 의심하지 마. 이게 여러분 갈아서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금 돌리면 조금 나오고 많이 돌리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양 조절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그냥 물티슈나 이런 걸로 닦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컬러는 총 4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저는 데일리로는 2호, 3호를 잘 쓰고요. 오늘 좀 화사한 무드로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 아니면 블러셔를 좀 잘 보이게 표현하고 싶다 할 때는 0호를 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보다 그냥 제형이 너무 좋아요. 이거 기획 세트에 같이 들어가는 미니 브러쉬거든요. 여기에 묻혀서 이렇게 충분히 먹여준 다음에 나비존이랑 T존 위주로 한번 커버를 해줄게요. 이렇게 손에 힘을 빼고 살짝살짝 이렇게 해주고 퍼프로 두드려서 밀착시켜줄게요. 여러분 샵에서는 선생님들이 리퀴드 컨실러를 상온에 굳혀서 쓰시거든요. 그냥 리퀴드 컨실러가 넓은 부위 커버에는 좋을지 몰라도 국소 부위 커버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리퀴드를 굳히면은 딱 스팟 커버까지 하기 좋은 그런 질감과 커버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딱 그 샵에서 선생님들이 리퀴드를 굳혀서 쓰는 딱 그런 느낌의 제형이에요. 소분하고 굳히고 말리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면 돼요. 샵에서는 보통 이제 1차 베이스를 얇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2차 베이스를 해주고 마지막에 또 3차 커버 해주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1차, 2차 어느 단계에 써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크림 바르고 얘만 나비존 위주로 좀 커버해줄 때도 있고 그냥 아예 이걸로 파데 대용으로 쓸 때도 있고 비비크림이랑 섞어서 발라주기에도 좋고요. 뭐 쿠션이나 파데 다 바르고 그 위에 그냥 살짝 소량 발라주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냥 뭐 브러쉬 없이 이렇게 퍼프 묻혀가지고 이렇게 냅다 발라도 되게 잘 발려요.
이게 사실 처음 본 제형의 컨실러라서 모공이나 요철 부각이 있진 않을까 하고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이거 처음 쓴 날 진짜 무릎에 탁 쳤습니다. 모공이랑 요철 커버를 기깔나게 잘해줘요. 제가 써본 컨실러 중에 역대급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코나 나비존처럼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위는 요 증정해주는 조만한 브러쉬로 이렇게 콩콩콩콩 눌러주듯이 도장 찍듯이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 클립퍼프로 그냥 두드려주기만 해도 싹 메워져요. 미쳤어. 쓸 때마다 감탄이야. 그리고 제가 이쪽에 요즘에 핏줄이 많이 비치거든요. 근데 이걸로 얇게 한 겹 딱 깔아주면 그냥 싹 가려져요. 특히나 기획 세트에 이제 증정이 되는 이 브러쉬가 아주 쪼만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팔레트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양 조절도 하고 여기가 1차 커버만 한쪽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컨실 버터를 활용해서 2차 커버까지 한쪽입니다. 확실히 조금 더 견고하고 탄탄한 느낌이 있죠. 진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베이스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T존, 나비존 이렇게 모공이 신경 쓰고 그런 부위에다가 얘 살짝 얹어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샵 다녀온 그런 베이스가 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형으로 블러셔도 나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컨실 블러셔, 버터 블러셔 어때요? 루나 선생님들. 어떻게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컨실러 2개 사용했는데 그냥 갑자기 베이스 메이크업 끝나버렸죠. 제가 오늘 사용한 이 루나의 컨실러 제품들은 올리브영 세일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기획 세트로 야무지게 나와서 집에서도 샵에 다녀온 듯한 견고하고 탄탄한 베이스 메이크업 가능하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꼭 겟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헤브블루 메이크업 프로 액토인트리 세미 매트 핏 쿠션 2021호 누드 컬러입니다. 이거는 청남 커뮤인이라는 샵이랑 헤브블루랑 콜라보를 해서 만든 그런 쿠션인데 이거를 아이돌 쿠션이라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실제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했었고 이거에 개발 참여한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베이비 돈 크라이 담당하시는 혜민 원장님이랑 그리고 BBG 담당인 시호 실장님 그리고 차은우 담당하신 선생님이랑 그리고 또 몇 분, 그러니까 총 선생님 5분이 개발 참여를 하신 걸로 알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 누구 이렇게 개발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한 샵이랑 콜라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었고 얼굴 전체적으로 얘를 한번 얇게 좀 덮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엄청 밀착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짜 고밀착 제품으로 나왔었대요. 근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은 만족스럽지만 일반인들이 쓰기 좀 어렵겠다라고 느껴서 제형을 완전 싹 뒤집어 엎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쓰기 좋은 세미매트 제형으로 나왔다고 해요. 얘가 제형도 제형인데 컬러가 좀 예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이 베이스 개발에 참여를 하면 컬러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좀 내추럴한 느낌보다는 조금 화사한 느낌으로 예쁘게 잘 뽑힌다? 그런 느낌? 이 친구로 진짜 얇게 그냥 위에 한번 좀 덮어준다 그런 느낌으로 해줬고 그리고 파우더는요. 파우더도 루나예요. 이거는 광고 제품이 아니고 진짜로 샵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쓰셔서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핑크빛을 살짝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뽀샤시하게 블러리한 느낌 연출하기에 되게 좋다고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가볍게 한번 그럼 오늘의 팔레트는 홀리카 제품을 쓸 건데요. 요즘에 진짜 이 홀리카 3대장이 샵 그 선생님들 메인존을 꽉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핑크 올로지, 그리고 포리노트, 그리고 레터프롬 스프링이에요. 이 세 개는 진짜 무조건 있어요. 홀리카 요즘 싱글 섀도우 많이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트 중에 이 세 가지는 정말 무조건 있다. 이 핑크 올로즈는 진짜 그냥 핑크예요. 딸기우유 핑크부터 좀 차분한 핑크까지 그냥 핑크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요거 하나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약간 오늘 여쿨라 느낌으로 조금은 청순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바로 요 레터프롬 스프링입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웜톤 느낌으로 차분하고 깔끔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요 포리노트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오늘 바를 블러셔가 약간 이 레프스랑 톤이 잘 맞기 때문에 요거 레터프롬 스프링을 사용을 해볼게요. 요 컬러 섞어서 베이스로 깔아주도록 할게요. 요즘에 뭐 홀리카 요 팔레트 3대장 아니면 그 싱글 섀도우로 선생님들이 각자 입맛에 맞춰서 팔레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홀리카 요즘 폼이 아주 좋습니다. 언더에도 살짝 발라주고 그리고 요 컬러 살짝 섞어서 뒤쪽에 음영감 살짝 넣어줄게요. 눈이 더 길어 보이도록. 그리고 여기 광대
이쪽 눈 밑쪽을 좀 눌러줄게요.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모우모우. 모우모우 자체가 그 더클래스 모나크에서 만든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애교살 펜슬이 나왔길래 또 구매를 해봤고요. 애교 플러팅 이지핏 플랫 듀오 요염핑 핑크입니다. 좀 더 피치한 컬러도 있는데 오늘은 좀 핑크톤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막 너무 흰기 도는 핑크가 아니라 핑크 존재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애교살에 바르면 좀 뭔가 울먹울먹 그런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고 립 라이너로 쓰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펄감이 없어서 좋아요. 이런 애교살 펜슬을 하면 보통 이제 펄이 있는 그런 게 많은데 얘는 무펄 타입이라서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팔레트에서 이거 섞어서 쫙 얹어주면서 밝혀줄게요. 그리고 여기 요 펄. 예쁘다. 이렇게 펄 섀도우를 바를 때 밑색을 깔아놓고 펄을 바르면 더 예쁜 것 같아요. 요 컬러 섞어서 삼각존스. 그리고 이 애교살 뒷부분에 쉐이딩 컬러가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해주고 아이라인은 역시나 클리오 샤프소 심플 브라운 컬러입니다. 다크 브라운도 많이 쓰시고 애쉬 브라운도 많이 쓰시는데 이 브라운이 좀 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설의 아이라이너 느낌? 그래서 브라운 컬러를 써볼게요. 사실 샵에서는 리퀴드 아이라이너, 젤 라이너 정말 많이 쓰시는데 펜슬 하면은 그냥 클리오 샤소 심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팔레트에서 가장 짙은 이 컬러로 부드럽게 좀 덮어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주고 이 컬러 섞어서 여기 뒤쪽에 조금 더 음영감을 줄게요. 아이라인 그린 이쪽까지. 왜냐면 너무 뚝 끊겨 보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속눈썹은 명불허전 깜빡입니다. 이 깜빡 이후로 이런 커팅 속눈썹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깜빡에서 그래서 그냥 오리지널 버전도 있고 이렇게 볼드 버전도 나오고 길이도 정말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 볼드 버전의 11mm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각자 눈매에 따라서 속눈썹도 어울리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한 칸짜리 속눈썹이라고 해도 폭이 좁은 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폭이 너무 좁고 촘촘하게 붙이면 눈이 답답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너무 촘촘하면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여기를 힘을 살짝 주면 얘가 벌어져요. 너무 힘을 많이 주면 모양이 변형이 되니까 벌려서 쓰시면 된다. 그리고 속눈썹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각도 조절을 잘 해줘야 돼. 속눈썹이 특히나 위에 속눈썹이 너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눈동자를 가리면서 눈이 되게 졸려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샵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냥 뭐 11mm를 붙인다고 해서 11mm만 쭉 쓰시지도 않고 그냥 눈매에 따라서 9mm, 10mm 섞어서 쓰시거나 아니면 10mm, 11mm 섞어서 쓰시거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쌍꺼풀이 얇고 속쌍꺼풀이신 분들은 여기 앞에까지 너무 붙이면 눈이 엄청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비우고 여기 눈동자 시작점부터 붙이시던가 아니면 끝부분 위주로 눈을 좀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붙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속눈썹을 붙였을 때 눈이 답답해 보이는 요소가 길이감뿐만 아니라 속눈썹 모의 그 두께감 그것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도 되게 달라요.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줬고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미샤 노 리터치 보정 카라 이것도 올리브영에 들어왔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속눈썹 결 정돈해주기 아주 좋아요. 속눈썹 끝이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걸로 한번 이렇게 딱딱딱 터치를 해주면 깔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볼드를 붙여서 마스카라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언더에만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언더 마스카라는 진짜 뉴드, 스키니 카라, 뮤트 브라운 이거는 진짜 모든 선생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언더에는 그리고 특히나 이 스키니 마스카라를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얇으니까 눈 밑에 안 묻게 좀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쓰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브로우는 이거 루미르 필인 쉐입 브로우 펜슬 라이트 애쉬 사용해줄게요. 이 루미르 자체가 이슬쌤 개발 참여를 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라이트 애쉬 컬러는 쟁여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 컬러가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고 딱 좋아요. 사실 샵에서는 그 슈에머라 하드 포뮬라 그거랑 에보니 펜슬 그거 많이 쓰시고 요즘에는 우드버리 제품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깎아서 쓰는 걸 많이들 쓰시는데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깎아서 쓰는 거. 왜 집에서 선생님들처럼 예쁘게 깎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거 루미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루미르에서 같이 쓰기 좋은 브로우 카라가 좀 나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고 브로우 카라는 뮤드 뮤트넛 사용해줄게요. 이게 발색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입구에다가 이렇게 양 조절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블러셔를 해볼 건데 블러셔는 사실 샵에서는 크림치크를 깔고 그 위에 파우더 타입을 딱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이 프레쉬한 크림치크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많이 보이는 컬러가 요 퍼지 컬러. 요거는 약간 형광기가 있는 코랄 컬러고요. 그리고 또 많이 보이는 컬러가 요거 헬시 스마일. 얘는 조금 더 차분한 핑크 로즈 컬러예요. 저는 오늘 요 헬시 스마일 컬러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그냥 손으로 발라도 괜찮아요. 양 조절을 해주고 손에 힘을 빼고 톡톡톡톡 발라줍니다. 이렇게 크림치크를 깔고 그 위에 파우더 타입을 얹으면 진짜 지속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요즘 많이 보이는 파우더 타입 블러셔는 요거예요. 베이지크 로즈 밀크티. 요거는 사실 이렇게 4가지 컬러가 구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쓰기도 좋고 로지로지한 컬러인데 웜쿨 가릴 거 없이 진짜 휘뚜루마뚜루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저의 꿀팁이 있는데 요 밝은 컬러들은 파우더 대용으로 쓰기에도 좋더라고요. 왜 아까 보여드린 루나 파우더도 약간 핑크빛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 그냥 가볍게 파우더로 이렇게 써주기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파우더를 쓰려고 그렇게 했었던 건 아닌데 집에 파우더가 없어서 이걸로 파우더를 해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데이지크 혹시 보고 계신다면 이 제형 그대로 파우더 하나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얘네 이렇게 따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컬러 섞어서 이 위를 덮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발색도 훨씬 잘 되고요. 진짜 지속력이 끝장납니다. 나는 블러셔를 아무리 발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가 있더라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요즘 샵에서 많이들 쓰시는 제품이 바로 투슬래시포 딘베이지예요. 이런 뭔가 약간 쉬어한 느낌의 뭔가 브론저 같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런 브러쉬 있죠? 이런 거에 묻혀서 광대를 눌러주기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광대가 살짝 있는 분들 이렇게 바깥이랑 이어주거나 쉐딩이랑 좀 이어주면 광대가 이렇게 쑥쑥 들어가 보인대. 이거는 아이돌 담당 선생님도 그렇고 승무원 전문 샵에서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얼굴 전체로 들어온다기보다는 이렇게 광대를 살짝 눌러주는 용이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쉐딩은 이거 웨이크메이크 뉴트럴 쿨 사용해볼게요. 사실 요즘 쉐딩이 진짜 잘 나와서 그냥 로드샵 브랜드의 붉은기 없는 그런 쉐딩 제품이면 선생님들이 다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로즈 쉐딩도 해줄게요. 인중, 턱밑 이런 데도 디테일하게. 하이라이터 대용으로 요거를 써볼게요. 홀리카 슈가리스. 이것도 선생님들이 하이라이터로 정말 많이 쓰시거든요. 사실은 오프라 클라우드9을 쓰고 싶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요거 슈가리스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슈가리스도 예뻐요. 그리고 또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빠질 수 없잖아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아요. 그 다음 립은 클리오 벨벳 립 펜슬 피치 베이지. 이것도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쓰시는데 클리오 립 펜슬이 좀 리뉴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샵이랑 파우치 영상 이런 데서 피치 베이지를 많이 봤기 때문에 피치 베이지를 써주겠습니다. 예, 발색이 진짜 속 시원하게 잘 돼요. 이렇게 해주고 틴트는 진짜 요거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이거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많이 보이는 컬러가 빈티지 애플이랑 데일리 모브인데요. 이게 빈티지 애플, 이게 데일리 모브입니다. 얘네는 진짜 샵에서 진짜 많이 써요. 진짜. 데일리 모브를 살짝 깔고 빈티지 애플을 덧발라 볼게요. 이렇게 살짝 한 겹 깔고 입술 안쪽에 빈티지 애플을 발라보겠습니다. 로즈 밀크티. 그래서 이 컬러로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이고요. 어떤가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샵민수템 리스트업 업데이트 꼬박꼬박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